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총리님? 네. 어제부터 참사와 사고라는 용어를 섞어서 사용 중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입니까? 이태원 사고의 사망자입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파악된 사항에 의하면 참사고 그리고 희생자입니다. 참사의 희생자인지 사고의 사망자인지를 묻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글쎄요, 실제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충분히 못한 그런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 질문을 총리님과 이상민 장관에게 이토록 다들 반복해서 묻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 그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여부를 꼭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법에는 개념이 사고, 사망자 그리고 그렇다면 부상자 수사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태원 참사는 정부 책임이 아닙니까? 명확하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까지 특히 요청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참사와 희생자라는 개념이 저는 같이 당초에 그러한 그 상황에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오늘 오전에 용산 쪽 치안 담당자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신 겁니까? 정부에 있는 그러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과 그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 치안 담당자들만의 잘못입니까? 그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좀 더 수사가 되면서 그러한 다른 책임과의 조화 같은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식 수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미 외신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BBC, NH 등등등 할 것도 없이 여러 전문가 입을 빌려서 당국의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 소홀을 따졌습니다. 총리님 외신 보도 보셨습니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개는 봤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정부의 기관과 그 기관을 구성하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외국인 희생자만 26명이 발생했습니다. 통역을 소재로 농담하며 웃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분이요. 일본 기자가 묻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하겠냐? 라고 묻자 양키스와 레드삭스의 월드 시리즈라면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죠. 라고 영어로 답을 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마이크 상태 관련해서 미안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고 해명하셨는데 월드 시리즈 농담도 마이크 탓입니까? 월드 시리즈는 몇 명을 투입했느냐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하는 것은 사전적인 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격, 예를 들면 양키스와 레드삭스 간에는 굉장히 서로 간의 그런 경쟁심과 라이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하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쪽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모인 그러한 인파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으로 이런 인파의 유통과 이런 그 빠져나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가 있으면 조금 적은 인력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뜻을 말씀. 본인 농담에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그거는 농담이 근데 아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도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당당하고 떳떳하십니까? 저는 뭐 외국 언론에서는 사람이라면 156명의 죽음 앞에서 이 웃음과 농담에 대해서 평생, 정말 남은 평생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왜 경찰 배치를 생각 못했냐고 묻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강남역에 다니는 인파가 13만 8천 명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강남역이 정확히 13만 8천 명이 아니요, 국무조정실장이 이렇게 발언한 사실을 아시냐고 지금 여쭙습니다. 저는 뭐 저녁을 먹으면서 얼핏 들었습니다.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부적절한 농담이나 하고 웃으니까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장도 이태원 참사를 강남역에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이나 총리님도 이태원이나 강남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냐? 국무조정실장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직속상관으로서 대신 사과하시겠냐? 이런 댓글들이 주로 있습니다. 대신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외신 기자들을 만난 직속상관으로 대신 사과하시겠냐고 여쭙습니다, 총리님. 글쎄요, 그거는 얘기를 한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직속상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안 듣고 계셨어요? 네,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정무위에서 황희 의원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왜 경찰 배치를 생각 못했냐고 묻자 국무조정실장이 강남역에 다닌 인파가 13만 8천 명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태원이나 강남역이나 똑같습니까? 물론 다르겠죠. 적절한 발언입니까? 그러나 그날은 이태원 적절한 발언입니까? 글쎄요, 그런 식으로 취재하는 식으로는 좀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발언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발언입니까? 글쎄요, 저는 이태원이 더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방금 운영위에서는 강승규 수석이랑 그다음에 김은혜 수석이 필담을 나누다가 기자에게 사진을 찍혔습니다. 뭐라고 적혔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메모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적 중에 나온 메모입니다. 운영위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적 대화라고 급히 사과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적 대화라고 해도 그럼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사담을 나눠도 됩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로 156명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총리는 농담하고 웃고 국무조정실장은 강남역도 인파가 13만 명이라고 하고 대통령 수석들은 웃기다고 있다며 필담을 나누고 저는 이 사례들이 이번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고 진심이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어제 예결위 질의에서 책임이 있다면 사퇴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책임이 있다면이라는 컨디션 다셨는데 이때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처럼 마음의 책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러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수사를 해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별도의 직접적인 그러한 그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임 간의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임은 법적 책임만을 뜻합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리님 스스로가 책임 총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책임 총리라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국무총리는 단지 법적 책임만 지는 자리가 아니죠. 정치적 책임까지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까지 물러난 총리 중에서 법적 책임으로 물러난 분이 뭐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본인 비서실장 하나 직접 임명 못하셨고
영빈관 신축조차 신문 보고 알았고 이번 참사도 대통령보다 46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정치적 책임조차 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바지 총리지 책임 총리입니까? 총리가 왜 있습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책임도 안 지는데 국무총리 왜 하십니까? 의전 받으려고 하십니까? 답변 드려요. 네. 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누구의 책임인지가 분명해지면서 제가 가지는 정치적 책임과의 어느 정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야권만 총리님의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같은 편에서조차 늙은 나이에 꿀보직을 즐기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겨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꿀보직이란 꿀처럼 달콤한, 즉 편하고 안전한 직무를 맡았다는 뜻이죠. 본인이 꿀보직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한참 어린 후배입니다. 오늘 총리님 답변에서 물러날 때를 모르는 이의 앞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아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큽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경찰을 향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또 보고체계 붕괴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는 경찰의 거짓말도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는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를 묵살하는 한편 참사 발생 후에 작성자에게 해당 보고서 삭제를 지시합니다. 작성자가 삭제를 거부하자 다른 직원을 시켜서 삭제를 합니다. 참사 예방, 관리, 대응, 수습 모든 단계에서 임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직무유기한 경찰이 그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경찰이 무슨 범죄 조직입니까, 청장님? 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네. 책임지시고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참사 관련 경찰의 미흡한 대응은 물론이군요.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마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제가 윤희경 청장에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청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용산서에서 이번 할로윈 사태의 위험성을 포함한 내용의 정보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고요. 그게 사고 발생 이후에 아마 해당 과장이 삭제를 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장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 조직적인 건지는 그건 이제 아마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할 때 좀 들으십시오. 네, 저 들으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만약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거라면은 당연히 큰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제 예결위에서 그간 역대 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찰을 지휘해서 정상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게 장관의 정상적인 지휘를 받은 결과입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은 정상적인 경찰에 지휘를 대한 못했습니다.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까?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지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까? 뭐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도의적이나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휘 권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은 없는 거고요. 도덕적인 방금 책임은 있는 거고요. 법적 책임은 그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보도자를 발표하죠. 당시 장관이 별도의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예. 어제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개인적인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지휘 권한이 없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네, 경찰국은 치안과 무관한 조직이며 네,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어야 실질적 지휘가 가능하다며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이 없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를 하죠. 그러나 장관이 당시 직접 발표한 자료에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진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경찰국 신설과 상관없이 그죠? 정부 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비포랑 애프터 비교해 보시면은 애프터에서는 갑자기 화살표가 하나 사라지죠. 6월의 행안부 장관과 11월의 행안부 장관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지휘 책임을 진 사례를 열거하기도 합니다. 치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뿐만이 아니라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당시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경찰과 검찰을 대표해서 발표한 사례까지도 포함을 시키죠. 장관이 한 발언에 따르면 이제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역할과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충분히 주어진 만큼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못 하시는 거죠. 네, 전혀 그렇죠? 사실과 다릅니다. 충분한 지휘 권한이 없어서 책임을 못 지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게 아니라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역대 그 어느 행안부 장관보다 큰 역할과 권한을 가졌습니다. 장관님. 그건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그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권과 경찰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없던 권한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밖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청이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협업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행안부 보고는 어땠습니까? 행안부 보고 자체는 기존 시스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보도자를 보시겠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보고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 밝혔고요. 네. 그리고 실제 지난 8월 2일에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은커녕 행안부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책임 떠나서 무능함을 책임지고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입으로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 얘기해 놓고선 이제 와서는 구체적인 지휘권이 없다, 전혀 없다. 치안에 관한 사항 보고를 시행령에 넣으려고 했지만 다 빠졌다는 식으로 법적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고 계세요. 말장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법적 지휘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나가십니까? 네, 네. 디멧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월 29일 10시 38분에 119 상황관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정보를 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에 나서요. 그런데 최초에 뭐라고 수신을 하냐면 10명 정도 깔린 듯하다라는 내용을 119로부터 전달받습니다.
10시 48분에 환자 15명 이상으로 정정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황실은 이제 서울대병원 디메팀 출동 요청을 하죠. 이게 정확한 상황 전달이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그 서울 그 소방본부로부터 저희 청으로 그 보고 왔을 때가 그때 저희들이 15명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는 10시 38분에 10명 정도 깔린 듯 하다라고. 네네, 그랬고, 예, 저희들이 그때 왔을 때, 10명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보고 온 시간대 그때가 22시 한 42분쯤 그때 현장에서 서울 본부로 15명 정도 그랬으니까 아마 아까 그 또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요. 그 현장을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보니까 10명 정도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10명 정도 깔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가까이 간 대원들이 봤을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정리하시죠. 용산 소방서가 작성한 2022년 헬로윈데이 소방안전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방문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을 합니다. 해당 내용 중에는 헬로윈데이 기간 중 안전근무로 헬로윈 기간 중에 해미턴 호텔 앞에 매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안전근무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해본 결과 10월 29일에 해당 지역 안전근무자들로부터 보고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당시 근무를 하면서 그쪽 장면을 전혀 못 봤던 겁니까? 지금 저 의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제가. 이 마이크가 꺼지면 잘 안 들리니까 보충 질의로 하세요. 위원장님, 제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제 강선우 의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오해가 있는 점이 있어서 좀 설명을 허락해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하세요. 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 강남역 언급한 것과 이태원 참사하고 강남역 인파 문제를 비유하거나 이걸 연관지어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마약 단속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경찰력이 13만인데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배치했으면 그 문제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지금 이번 사고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에 일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강남역 같이 붐비는 지하철 이런 데에는 위해 요소가 많아서 그런 점들을 정부가 이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해 요소까지 촘촘히 대비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중간 부분이 빠져서 앞에 이제 원인이 됐느냐에 대해서 중간 부분이 빠지니까 그냥 강남역으로 답변한 것처럼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것은 이따 또 질의하시죠. 그 위원장님, 저도 한 1분만 계속 그 경찰국이나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분만 시간을 누구신가요?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 예, 네, 네, 들어가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부분 질문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6월 달에 말씀드린 것은 경찰국 신설 즈음에서 그 경찰 위원회 그 제안을 받고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 감독할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과 지휘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감찰과 징계권이지만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가 없고 지휘 지침을 통해서 보고라도 받으면 훨씬 경찰 내부가 잘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직후에
경찰 직협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경찰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반발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휘 지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경찰국 자체도 인사권만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 의뢰 강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